85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6, 그리고 BC의 길이가 2루트 13, 그리고 AD와 CD의 길이의 곱이 35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바로 얼마다? 35라고 했는데, 자, 이 문자를 그대로 끌고 가기가 불편하니까, 자, AD는 C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C라고 표현하고요. 자, CD는 A가 바라보고, 요 삼각형에서 A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스몰 a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바로 C와 A를 곱한 게 얼마다? 35다.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되겠죠? 자, 그리고 BAC의 각이 3분의 파일 때 이 사각형 A,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하죠.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이 S2는 S1의 6분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ACD의 외접원이 바로 이 원이 되겠죠. 즉,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원의 반지름을 그림상으로 도식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한데 원의 중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작도할 수 없죠. 이 AC가 원의 지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잠시 보류해 두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먼저 S1의 넓이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6이고요. 얘가 2루트 13인데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이 AC 길이만 알아낸다면 AC 길이만 알아낸다면 맞죠? 바로 무엇을 넓이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먼저 AC 길이를 우리가 여기에 뭐 B가 바라보고 이번에 이쪽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AC 길이를 잠시 문자로 B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변과 바로 긴 각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이 세 변과 한 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여서 B를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맞죠? 자, 우리 코사인 3분의 8, 바로 코사인 60도를 알고 있으니까 자, 두 배의 양쪽 사이드니까 두 배의 양쪽 사이드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B네요. 그죠? 6의 제곱 36, B의 제곱 B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대응변, 바로 대변이 2루트 13이니까 2루트 13의 바로 제곱이면 4 곱하기 13이 되어서 바로 52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코사인 3분의 8, 코사인 60도가 바로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2와 2가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자, 이 분자가 b제곱 마이너스 36에서 52를 빼면 얼마가 되죠? 바로 16이 되죠. 그게 바로 얼마다? 바로 6b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16 이꼴 0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2와 8로 되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런데 8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대요. 자, 근데 b는 길이잖아요. 따라서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얘가 0이 될 수 없어서 바로 여기서 b의 값이 얼마다? 바로 8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 S1, S2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C의 길이가 얼마다? 8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1,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S1은 2분의 1 곱하기 자, 6과 8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인 3분의 8 바로 적을까요? 사인 3분의 8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 2, 8이 되어서 자 얼마가 된다?
12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바로 S1 삼각형 ABC의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12 루트 3.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12 루트 3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S2의 넓이는 S1의 넓이의 몇 배라고요? 바로 6분의 5배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S2의 넓이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한 변의 길이 8만 알고요. 나머지 변의 길이도 모르고 각도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곱이 35로 주어졌죠. 왜 곱이 나왔을까요? 바로 넓이를 이용하라는 거죠. 맞죠? 넓이의 두 변의 곱에다가 바로 사인 끼인 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CD의 넓이가 S2인데 S2를 여기서 직접 찾아줄 수가 있죠. S2는 자, S1의 몇 배다? 6분의 5배입니다. 6분의 5배죠. 즉 12 루트 3의 6분의 5가 바로 S2가 되는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바로 C와 A를 곱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35네요. 거기에다가 바로 사인 이가 그대로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D를 하는 거죠. 사인 D를 알면 사인 D의 마주보는 변을 아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6과 12가 약분되고요. 자, 5와 여기 있는 35가 약분되면 7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 루트 3은 바로 2분의 7 바로 사인 D가 되어서 바로 사인 D의 값은 2 루트 3 곱하기 양변에 7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7분의 2가 되니까 7분의 4 루트 3이 바로 사인 D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점의 반지름은 자,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우리 앞에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AC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AC는 바로 이 삼각형의 또 각 뒤에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되니까 한 변이 바라보고 있는 팔에 대한 대응각은 D니까 그 사인 값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외점의 지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D가 얼마가 된다? 7분의 4 루트 3이 되니까. 맞죠? 자, 분모에 있는 분자와 이 분자가 약분되어서 2가 되고, 이 2와 이 2도 약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7분의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역수치하면 루트 3분의 7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만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7 루트 3이 바로 이 삼각형 AC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즉, 이 원의 반지름이 3분의 7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도 이용했고, 사인 법,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이용했고, 그리고 사인 법칙도 이용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을 많이 이용했죠. 그런 게 모의고사에 등장하면 4점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고 넓이 이용하고 사인 법칙도 이용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5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자, 그러면 두 밑각이 30도, 30도니까 60도가 되어버리면 바로 A는 몇 도가 되어버린다? 120도가 되어버리겠대요. 그러면 120도짜리 이등변 삼각형 기억나나요? 1대 1대 루트 3. 알겠나요?
1대 1대 루트 3 앞에서 정면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바로 이 각은 세 개 모두 다 아는데 변의 길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5라고 주어졌으니까 바로 이 외접원이 주어졌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각시가 바라보고 있는 변을 변 AB니까 이 길이를 C로 둔다면 바로 한 변 C가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는 바로 무엇으로 일정하다? 2R로 일정하다. 맞나요? 그 R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5가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동각삼각형은 바로 외심이 어디 존재한다?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런 말도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자, 분자 C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이 약분되어서 바로 C의 한 변의 길이, 즉 AB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B가 오면 AC도 길이가 얼마 된다? 5가 되니까 두 변과 바로 끼인각이겠죠. 그러면 BC는 바로 구할 수 있죠. 1대 1대 루트 3 바로 얼마 된다? 5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와 120도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120도보다는 5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맞죠? 바로 사인 30도를 이용하면 되니까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4분의 25 루트 3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굳이 여러분들 이상한 공식들 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넓이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공식들은 외우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852번입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5, 8, 9죠. 5, 8, 9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11입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고 하죠. 사실 내접원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넓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 기억나나요? 자,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 외접원을 바로 넓이를 가지고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공식이 바로 S는 4R분의 4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바로 A, B, C 세 변의 곱이죠. 그러면 넓이 자리 6루트 11 그리고 A, B, C 세 수를 다 곱하면 되니까 R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죠. 이런 공식 절대로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이나 기말고사 때 나온다면 이런 공식 하나쯤 알면 여러분들 자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어떤 우리가 의미를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사용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고교 과정에 맞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변이 주어졌을 때 바로 넓이를 구하는 헤론 공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원리대로 가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가도 되겠지만 이걸 몰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세변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일단 세변을 가지고 한 각의 바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A를 구해보면요. 코사인 A, 뭐 B, C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구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두 배에 양쪽 사이드가 바로 9하고 8이니까 9하고 8을 곱하고 9의 제곱 81, 8의 제곱 64,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바라보는 변이 5니까 5의 제곱 2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81과 64를 더하면 145가 되죠. 145에서 25를 빼니까 바로 12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분자 자리를 120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120이잖아요. 자, 120이면 4로 약분하면 4, 2, 8, 4, 3, 12가 되고요. 자, 2로 다시 약분하면 15가 되죠.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 3, 3은 9, 3, 5, 15가 되어서 바로 코사인 A가 얼마? 6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A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A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사인 A를 찾을 수 있죠. 왜? 웨이저분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A를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바로 사코탄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는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사인 A가 6분의 5로 나왔죠. 그러면 얘는 바로 무엇이다? 예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도 이 가장 긴 변에 대한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장 긴 변이 바로 양수가,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면 예각이고, 바로 가장 긴 변의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면 동각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그냥 가장 작은 각으로 하면 얘가 6분의 5가 나와서 얘는 예각이지만 B와 C는 또 각이 둔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A로 했지만 가장 변이 바로 긴 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코사인 A가 6분의 5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36에서 25를 빼면 되겠죠. 36에서 25를 빼면 11이니까 바로 이 길이가 루트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사인 A가 얼마가 된다? 6분의 루트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A, A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바로 웨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즉, 한 변의 길이 5에 대응되는 그 마주보는 각이 A니까 그 사인 A가 되겠죠. 그 사인 A는 바로 무엇과 같다? 웨이저번의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인의 자리에 무엇을 대하면 6분의 루트 11을 대입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루트 11분의 바로 30이 되겠죠. 그게 바로 2R이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분자가 1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얼마가 된다? 유리R을 하면 11분의 15 루트 11이라는 바로 숫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웨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논리로 가도 충분히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 코사인 법칙 한번 공부해 봤고 사인 법칙 공부하는 바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직접 여기에 대입해서 처리해도 답은 11분의 15 루트 11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네제번의 반지름을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얘는 바로 중학교 수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이 삼각형 안에 내심, 원래 내심은 각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원이 하나 이렇게 내접하겠죠. 그러면 원가, 자, 선생님 여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둔다면 원과 조금 그림이 찌그러졌지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접점이 있겠죠. 그죠? 각각의 접점하고 연결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수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접점에 연결하면 무엇이 되니까 수직이 된다. 자, 여기에 각각이 수직이 되죠. 자, 이 네제번의 반지름, 이게 R이죠. 근데 얘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내심에서 각각의 변에,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자, 내심을 i로 한다면 IAB 삼각형, IBC 삼각형, ICA 삼각형의 바로 뭐와 넓이의 합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BC의 길이를 잠시 A, CA의 길이를 B, AB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와 합과 같으니까 먼저 IBC의 바로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밑변이 A고 높이가 바로 네저번의 반지름 R이 되니까 2분의 1의 바로 밑변 A 높이 R이 되겠죠. 그리고 ICA는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밑변 B 높이 R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IAB의 넓이는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니까 얘는 2분의 1 CR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2분의 1 R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바로 네저번의 반지름과 바로 삼각형 세 변의 바로 둘레의 합을 이용하여 바로 넓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죠? 6루트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아래 세 변의 합이니까 바로 5와 8과 9의 합이죠.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바로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둘레의 합이 20이다. 따라서 2로 약분하면 11이 되어서 바로 이 네저번의 반지름은 바로 11분의 6 루트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네저번의 반지름과 바로 세 변이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 정도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그냥 삼각형의 무엇이다? 둘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되겠죠. 즉 둘레의 절반에다가 네저번의 반지름을 곱해주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하고 내접원의 반지름도 구해 나왔죠. 바로 11분의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1분의 15 루트 10에서 바로 누구를 빼면 되겠다? 11분의 6 루트 10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1분의 얼마가 되겠다? 9 루트 1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5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인 이 원 위에 세 점 ABC가 있죠. 그럼 이 원은 바로 삼각형 ABC의 바로 외접원이 되면서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20이다. 여기 그래 외접원 하는 말이 없지만 바로 이 원 자체가 외접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의 길이 비가 3대 4대 5래요. 이것은 호죠, 호. 호 BC의 길이가 3의 비율을 가질 때, 호 CA의 길이는 4의 비율, 호 AB의 길이는 5의 비율을 가지니까, 전체 이 원의 바로 원주는 바로 얼마의 비율을 가진다? 바로 12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겠죠.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바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각의는 무엇이라고 하면 바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죠. 맞나요? 각 B는 바로 호 CA에 대한 원주각이고 각 C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모두 다 세 개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중심각으로 공부를 할 때는 360도로 처리하면 되지만 자, 이 원주를 한 바퀴 둘러쌌기 때문에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므로 바로 3개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죠. 따라서 각 A를 먼저 구해보면요. 전체 180도의 각 A라고 적어볼까요? 180도에 몇 분의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12분의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분의 3. 12분의 3은 4분의 1이니까 4와 180을 약분하면 몇 도가 된다? 45도. 자, 그래서 A각이 바로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 각 B는, 각 B는 180도에 몇 분의 몇? 바로 12개 중에 4개죠. 12개 중에 4개니까 약분하면 3이 되고 3과 180을 약분하면 60도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각 C는 어떻게? 180도 중에 바로 12분의 5라고 해도 되겠지만 벌써 두 개 더한 게 105도니까 얘는 75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인 75도를 표현해 본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각은 세 개 다 알았죠. 그럼 변만 두 개만 더 알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외접원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바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 이 사인 75도가 나왔지만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45도와 60도의 특수각을 알고 있으니까 A가 45도죠. 각 A가 45면 그 각 A가 바라보고 있는, 맞죠? 바라보고 있는 BC의 길이, 즉 BC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한다면 그 스몰 a의 각 A에 해당하는 사인값, 사인 45도 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ER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사인 45도와 ER을 곱한 게 A가 되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반지름이 20이니까 2 곱하기 20, 40이 되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2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C가 75도니까 B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AC의 길이를 바로 B라고 한다면 자, B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마주보는 각 B는 60도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2R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바로 2R은 40이니까 40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0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변의 길이가 즉 선분 BC의 길이가 20 루트 2가 되고요. 선분 CA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20 루트 3이 되죠. 그럼 두 변과 한 각 낀 각이니까 이제 바로 C가 75니까 사인 75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즉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쪽 사이드 변의 길이는 하나가 20 루트 2, 하나는 20 루트 3이죠. 거기에다가 끼인가 사인 75도가 되니까 여기에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2와 20을 약분하면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요. 맞나요? 4와 20을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50이 되네요. 50 루트 2와 루트 3은 루트 6이죠. 루트 6에다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자, 루트 6은 루트 2,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2로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에 루트 6, 루트 2로 다시 묶어 본다면 여기는 루트 3만 남고 앞에는 여기는 1만 남겠네요. 자, 그럼 얘가 얼마죠? 루트 바로 2루트 3이죠. 따라서 100루트 3이 되겠네요. 100루트 3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아니면 루트 3을 다시 집어넣어서 100에다가 루트 3, 루트 3이 3이 되고 루트 3과 1이 바로 루트 3이 되어서 자,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가장 예쁘게 100에다가 바로 3 플러스 루트 3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호의 둘레를 3대 4대 5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각의 바로 이 원주각 자체는 즉 삼각형이 내각이 되는데 180도의 전체 길이 12분의 3칸, 12분의 4칸, 12분의 5칸 이렇게 찾아서 각을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바로 뭐도 그 각에 대한 대응변, 즉 변의 길이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5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바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앞면의 대각선, 옆면의 대각선, 윗면의 대각선으로 만든 이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가로, 세로 높이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는 길이의 넓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가로, 세로 높이를 이용해서 이 직육면체는 한 면이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회로의 공식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F부터 한번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AF는 자, 두 변이 2 루트 11과 루트 5니까 자, 루트의 제곱이죠. 제곱하면 4와 11이니까 맞죠? 44가 되고 그리고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어서 루트 49네요.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자, 이 AF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CF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CF의 길이는 루트 두 변을 가로 각각 제곱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직육면적은 이 한 꼭지점 B에서 자, 이 앞면도 수직이고 옆면도 수직이고 이 윗면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모두 다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 루트 5의 제곱은 20이 되고요.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니까 루트 25가 되어서 자, 이 변의 길이는 5가 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면요. AC의 길이는 루트 자, 2 루트 11 제곱한 거 44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2 루트 5를 제곱하면 22 여기 있으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루트 64가 되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세 변의 길이는 7과 5와 8인 바로 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세 변을 가지고 무슨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자, 한 각의 바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각을 알면 사인 각을 아니까 2분의 1 AB 사인 낀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각 A에 대한 바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해 보면 자, 코사인 A는 자, 무엇으로 A를 양쪽 사이드 있는 변의 길이가 바로 7과 8이니까 2, 7, 8이 되겠죠. 따라서 7의 제곱을 올려주고 8의 제곱 64 올려주면 나머지 각 A가 바라보고 있는 변은 5니까 5의 제곱 25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는 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어떤 각을 찾을 때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바로 대각을 바로 코사인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넓이를 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면 이 A는 예각이고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니까 바로 각 A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는 바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설령 음수가 나오더라도 코사인이 음수가 나와도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사인이죠. 사인은 항상 예각이건 둔각이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로 가장 긴 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변을 이용해서 이 코사인 A를 구해도 넓이를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면 자, 분모는 얼마입니까? 그대로 278을 계산하지 마세요.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49와 64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13이 되죠. 그럼 113에서 25를 빼야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8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8로 약분이 되죠. 8로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된다? 14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가졌으니까 이 A는 무엇이다? 또 예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이 14분의 11이니까 우리는 이 변의 길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변을 알면 사인 값을 아니까 사인 A의 끼인 값을 알기 때문에 넓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루트 14의 제곱에서 11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14의 제곱 얼마죠? 196에서 121을 빼어도 되고 우리 안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한 번은 더하면 얼마가 되고 25고요. 한 번은 빼버리면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5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바로 뭐다? 5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sin A의 값은 얼마다? 14분의 5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탄젠트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사인의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양쪽 두 변은 8과 7이 되겠네요. 8 곱하기 7에 바로 사인 A가 되니까 얼마다? 14분의 5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사인 A가 되니까. 자, 따라서 약분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7하고 14하고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와 2가 4가 되니까 4, 2,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AFC의 넓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10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헤론의 공식 딴 거 쓰지 않아도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55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여기를 9, 여기를 10, 여기를 11로 합시다. 자, 이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자, 어떤 각에 대한 세 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먼저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떤 각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따라서 A의 바로 양쪽 사이드 있는 변이 10과 11이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1이 되네요. 따라서 10의 제곱 100이고요. 11의 제곱 12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의 제곱이 얼마죠? 8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만 계산해 보면 100에서 81을 빼면 19가 되죠. 19가 되니까 여기는 바로 1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0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 바로 7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코사인 A가 얼마다? 11분의 바로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도 바로 무슨 각이다? 코사인의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얘가 0과 90도 사이인데, 자, A의 코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이 11분의 7이니까 바로 이 나머지 한 변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바로 121에서 49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합차 공식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루트 한 번은 더하면 18이 되고 한 번은 빼면 4가 되겠죠. 자, 4는 이 두 개가 나가고요. 자, 18은 2, 9, 18이니까 9는 3이 나가겠네요. 2와 3이 동시에 나가니까 6이 되어서 얘는 바로 6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드가 11분의 6 루트 2가 되니까 넓이는 A에 대한 사인 값을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10에다가 사인 A 값 바로 11분의 6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과 11이 약분이 되고요. 2와 10과 약분하지 말고 6과 약분하면 바로 30이 바로 보이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30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로운 공식 안 써도 충분히 여러분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잘해보기 바랍니다. 856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사인의 비가 나왔죠.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비는 바로 무슨 비로 바꿀 수 있다? 바로 변의 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인에 대한 비가 8대 13대 15라는 것은 바로 변의 비가 어떻다? 8대 13대 1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변의 둘레의 길이를 합을 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8, 13, 15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B가 되니까 각각에 무엇을 붙여주자? K를 붙여서 K 값만 찾아낸다면 그 둘레의 길이는 8과 15와 13을 모두 더한 자, 28에다가 8을 더하니까 바로 이 문제는 36K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 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에 무엇이 나왔다? 넓이가 나왔네요. 자, 따라서 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우리 많이 지금 해봤죠. 그죠? 자,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해보면 자, 코사인 A는 자, 두 배의 양쪽 사이드 있는 변이죠. 따라서 2 곱하기 15K 그리고 13K가 되겠네요. 15K를 제곱하면 225K 제곱이 되고 13K를 제곱하면 13을 제곱하면 169가 되니까 169K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8K 제곱인 바로 64K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이 K 제곱이 뭐 한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모에도 모든 항이 K 제곱이 있고 분자에도 분자에도 K 제곱이 있으니까 K 제곱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코사인 A 값을 구할 때는
굳이 8K, 13K, 15K라고 사용하지 않고 8, 13, 15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둘레를 구할 때는 바로 각각의 K가 곱해져 있으니까 바로 K 값을 구해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얼마가 되죠? 자, 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15 곱하기 13이고, 자, 분자가 숫자가 좀 커서 불편하지만, 자, 일단 169에서 64를 빼볼까요? 그럼 105가 되겠죠. 105. 맞나요? 그러면 225와 105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330이 되겠네요. 이렇게 3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3으로 먼저 약분해 볼까요? 그럼 얘가 110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럼 2와 5를 약분하면 1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A는 13분의 1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각을 A라고 했을 때 코사인 A가 13분의 11이 되니까 우리는 사인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사코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루트 이번에는 그냥 계산해 버릴까요? 13의 제곱에서 11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6에서 2를 빼면 4가 되고 9에서 1을 빼면 8이 돼서 48이 되겠네요. 자, 48은 얼마가 되죠? 자, 16 곱하기 3이 됩니까? 자, 따라서 루트 48은 바로 4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 A가 13분의 4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탄젠트 A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2분의 15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양쪽 사이드 두 변 15K와 또 13K가 있네요. 그리고 사인 A니까 13분의 맞죠? 13분의 4 루트 3을 곱한 게 바로 넓이인데 그게 2분의 15 루트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 약분되고요. 13, 13 약분되고 자, 그리고 루트 3 약분되겠죠. 그리고 15, 15도 다 약분되네요. 그럼 남는 것은 여기에서 뭐만 남았습니까? 4K 제곱이 남았네요. 바로 4K 제곱이 얼마다? 바로 1이니까 K 제곱은 4분의 1이 되어서 K는 길이의 바로 상수값, 비례상수값이니까 바로 K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6에다가 얼마를 구한 K값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 세 변의 바로 길이의 합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알아내어서 넓이를 구하는 이런 방식을 꼭 기억하란 말입니다. 왜 선생님이 헤론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느냐면 절대로 수능에 나오지도 않고요. 헤론의 공식이 아니더라도 거의 다 2분의 1 AB 사인 기인가 이거로 다 풀립니다.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자, 그러니 헤론의 공식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공식도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귀찮은 게 있지만 이 귀찮음이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더 기하학적 공부를 하는데 바로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저번이 나왔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2분의 1 R에 내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또 따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